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천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욤미소의 아가씨와 밤입니다. 기욤미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인데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저는 책에 푹 빠져서 4시간 정도 만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만큼 내용의 몰입도가 높고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추리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민 없이 인물들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은 기욤미소가 한국에서 15번째로 출간한 스릴러 장르의 소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기욤미소의 소설에 짧은 기간 동안 한참 빠져 한 달 정도에 걸쳐 출간된 책을 거의 모두 읽었었는데요. 근데 읽다 보니까 기욤미소의 소설에는 약간 반복적인 패턴이 있고 작품들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갈수록 재미도 좀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기욤미소의 소설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읽을 만한 게 딱히 없어 아무거나 하나 빌려오자는 생각으로 집어들고 왔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머리식힐 겸 읽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작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욤미소라는 작가를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욤미소는 프랑스앙 티브에서 태어났고 학석사 모두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를 가진 작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의 소설에는 시간, 로맨스, 판타지 이 3가지 요소가 항상 들어가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아가씨와 밤의 경우에는 판타지적인 요소보다는 사실적으로 소설이 전개가 된 점이 다른 소설들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공간도 주로 프랑스와 미국이 동시에 항상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가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소설 초반의 간단한 줄거리만 말씀드리자면 1992년 생텍쥐 페리 고등학교에는 빈카라는 핵인싸 여학생이 있는데요. 예쁘고 돈도 많은 집안의 아가씨이고 인기도 정말 많습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여학생인 빈카를 주인공 토마 역시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빈카와 젊고 잘생긴 철학 선생님인 알렉시가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떠돕니다. 그 소문에 토마는 몰래 빈카 방에 들어가 방을 뒤지던 중 알렉시가 적은 연애 편지를 발견하며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대학 입시 준비도 뒷전이던 토마에게 어느 날 빈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 와달라고 하는 전화에 기숙사로 달려간 토마에게 빈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줍니다. 양성이었죠. 임신한 빈카는 토마에게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울먹이며 알렉시가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흥분한 토마는 당장 알렉시를 찾아가 쇠파이프를 계속해서 휘두르고 위협을 느낀 알렉시가 반격에 나서며 유리조각으로 토마의 목을 찌르려던 순간 친구 막심이 나타나 알렉시의 목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막심의 아빠인 프란시스와 함께 셋이서 알렉시를 체육관 공사장에 매장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고는 느닷없이 빈카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25년 후인 2017년 체육관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의 착공식이 시작되며 시체가 발각될 위기와 함께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복수라는 글자가 강조된 쪽지들이 도착하며 주인공들의 추리가 시작됩니다. 소설의 제목인 아가씨와 밤이 말하는 것은 아가씨는 빈카라는 주요 여자 인물이고 밤이라는 제목의 요소에 대해서는 목차의 앞에 앙리 미쇼의 말인 밤이라는 문제는 오롯이 남아있다. 밤을 어떻게 가로질러야 할 것인가? 라는 말을 인용하며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앙리 미쇼는 밤을 광적인 환각, 꿈의 이미지로 주로 표현하는 시인입니다. 즉, 빈카를 중심으로 한 광기 어린 사람들의 전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추천에 대해서 덧붙여보자면, 먼저 소설에 아직 별로 흥미가 없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편하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일 것 같아요. 다만 소설을 이미 많이 읽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표현이 다소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의 목차에는 안나벨, 파니 등과 같이 인물들을 위해 따로 분배된 장들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나는 안나벨 드갈레, 1940년대 말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와 같이 갑작스러운 시점 변화와 마치 역할극 주인공 소개처럼 일대기를 읊조리며 시작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몰입을 저해시키고 다소 촌스러운 표현 방법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자기소개서에서도 저는 일남이녀 또는 무남동녀, 엄격하신 아버지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약간 그런 표현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또한 아가씨와 밤은 실제로 이용되는 지명, 사람, 매체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잘 이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퐁톤병원이나 슈켓길, 니스바탱지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작가의 말 역시 실제하는 것과 지어낸 것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유도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의 묘사가 어차피 저는 잘 모르는 곳이라서 구체적 장면을 떠올리며 읽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이 사실적인 묘사가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되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크롱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일보나 한겨레와 같은 신문을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만나게 된다면 느끼는 거부감이랄까요? 정치적인 대화에 대해서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성향을 좀 잘 드러내지 않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정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의하는 분위기보다는 자신 성향을 너무 드러내지는 않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더라도 더 개방적으로 토의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확실히 더 자유롭게 표현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서술 방식이나 전개 과정은 스릴러지만 결국에는 기욤 미소의 원래의 알맹이인 로맨스와 사랑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소설에서의 사랑은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마치 영화 마더에서 삐뚤어진 모성애를 묘사하는 것처럼 결국 이 소설에서는 잘못된 부성애나 모성애가 애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설은 아닐까. 또 잘못된 사랑이 신비로움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한 소녀를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인 토마의 사랑마저 아름답거나 제가 동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장 크리스토프 선생의 편지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선생의 조언처럼 소설가인 토마가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수정하고 그 결말을 사실보다 더 실제보다 힘이 있는 허구라고 하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마무리가 되는데요. 간단히 흐름만 따라가며 읽는다면 재미있는 소설이겠지만 딱히 고민하며 읽기에는 알맹이가 없는 소설은 아니었나 라는 간단한 제 소감을 표현하며 지금까지 아가씨와 밤 리뷰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